안녕하세요. 전국의 산불 피해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편히 지내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누의 마음과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꾼들은 자신의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판에서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이든 헌법소원의 판결이든 하늘의 섭리의 방향과 인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본연의 양심을 통해 나오는 진실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 통일을 위한 타산지석의 국가, 베트남의 통일, 예멘의 통일,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무척 닮은 점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프랑스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면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분열이 되면서 독립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민주주의 나라의 영향을 받은 민주정권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나라의 영향을 받은 공산정권이 들어온 베트남, 왠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우리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6.25 전쟁처럼 공산주의 정권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참전해서 함께 싸웠던 베트남 전쟁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던 6.25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남베트남이 공산주의 정권인 북베트남에게 패배하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 예멘은 아마 우리 원로분들 중에서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예멘의 경우는 좀 독특하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였던 예멘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남예멘이 먼저 독립을 하게 된 후에 나중에 북예멘과 재결합을 하게 되면서 통일이 된 나라입니다. 사실 이렇게 통일이 되기 전에 예멘은 서로 전쟁을 했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 남예멘과 북예멘의 대표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한 결과 통일헌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헌법을 기초로 함께 노력한 결과 1990년 남북이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듯 했던 예멘은 통일 후에 군대와 사회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북예멘에 의해서 1994년 다시 통일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예멘의 경우를 보면 통일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미흡하다면 통일된 후에도 다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통일을 위해서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멘의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죠. 마지막으로 21세기 기적이라며 훌륭한 통일 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소련군이 점령한 동독과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점령한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은 1969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하고자 하는 정책인 동방정책을 실행하면서 동독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5년간 34차례를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과학, 문화,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민간인들이 서로 육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서로의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년의 세월 동안 문을 꼭 닫아 걸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죠. 결국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민간의 교류가 지속되던 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준비했던 통일인 만큼 통일 후에 독일은 유럽에서도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밝혀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입니다. 이렇게 3개 나라를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준비되지 못한 통일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신통일왕 즉 남과 북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만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위침이 아니라 민심의 이반이라고 베트남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통일한국의 비전은 효정사상입니다. 신의 뜻에 의한 통일의 본보기요. 그 지표는 성서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수를 여기며 칼을 갈던 형 에서를 찾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과 재물을 형에게 주면서 이 종들과 재물은 모두 형이 것이며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며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즉 이것을 우리는 종행적 사랑의 효정사랑의 본보기 노정의 승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국가는 하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갈 것입니다. 지금은 남북 통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입니다. 평화의 온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경천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신통일한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잘 지켜나가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적 기본이며 발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안정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본이며 통일 이후에 세계의 중심가로 가기 위한 초석이고 경천의인 사상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신무대한 이 효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 중상모략 고무술수를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치리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4월 2일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